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가 오늘의 일진이라고 하는 강의 내지는 일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산택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제목으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출산택일을 할 때 참고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예정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태어났는데 8월 3일, 예를 들어서 8월 4일 이렇게 예정일이 나오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것은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일주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생시에 태어났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춰가지고 제왕절개를 하든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3주를 가지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3주를 가지고 좋은 사주냐 안 좋은 사주냐를 이렇게 맞춰보게 되고 이 3주를 바탕으로 해서 생시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일간이 미월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어느 일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출산태기를 잡을 때는 일단 월령 자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월에 태어난다, 9월에 태어난다라고 한번 놓고 봤을 때 지금 8월 같은 경우 미월 며칠 지나게 되면 이제 신월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산태기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사주를 감명할 때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령을 보게 되는데 출산태기를 할 때는 월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월이 정해져 있으면서 일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일 안에서 생을 이렇게 생시를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자년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월이 정해지게 되면 경자년의 개미월 내지는 갑신월, 을유월 정해지게 되고 갑신월 내지는 을유월 이렇게 월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월 안에 일을 선택하게 된다. 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간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미월에 어떤 일간이 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미월에 무토가 왔을 때 이 미월에 간목이 왔을 때 나머지 배합은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으냐를 면밀히 다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태기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의 사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열흘 정도의 사주를 다 보게 되죠. 근데 하루에 나타나는 사주가 12개의 사주가 되죠. 왜냐하면 시가 12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시는 12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사주 자체가 열흘 동안 12개니까 120개의 사주를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산태기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비용을 좀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하루 그냥 정해진 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3주에서 12개의 사주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일간의 사주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개의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이제 판단해 보기가 그게 쉬운 것은 아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좋은 생시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사택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이사를 한다거나 결혼날이라도 이런 태기는 솔직히 그렇게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출산태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하고요. 함부로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가끔 저한테 다른 데서 태기를 해왔다고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그 역술이는 그 나름대로의 공부를 한 것 가지고 가장 좋은 어떤 기준을 잡고 알려줬겠지만은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그게 좀
안 좋거나 매우 안 좋은 경우도 가끔가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도 전에 같아서는 출산폐기를 안 했었습니다. 한동안 예전 아예. 요즘은 하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출산폐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갖다가 잘못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이게 전혀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학문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주를 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과학이다라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구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다라고 하는 것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집 앞에 있는 텃밭 개념은 아니고요. 집 앞에 있는 정원의 개념도 아니고, 논밭의 개념, 과수원의 개념도 선생님 논밭 1000평이면 굉장히 넓은 것 아닙니까? 물론 음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집 앞에 손바닥만한 텃밭보다 1000평 되는 논밭은 더 넓으니까 그것이 무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무토와 이렇게 기토로 나누어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면서, 기토 자체를 갖다가 작은 흙, 그래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산, 구름같이 백두산, 한라산 내지는 저기 히말라야 산맥 같은 아주 방대한 그런 산이라든가 평야, 광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작은 텃밭이라든가, 또 더 작은 개념으로 보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과 같은 것을 이렇게 기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가 있고요. 여러분한테 큰 산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산림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자연인 같은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큰 산 같은 경우는 좋은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고, 넓은 광야라든가 넓은 대지라고 하면 큰 어떤 곡창지대 같은 거 있죠. 우리 김해평야라든가 이런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면 땅으로서 내지는 산으로서 아주 울창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옥토가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기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땅이기 때문에 큰 숲이라든가 곡창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논밭의 개념으로서 내지는 정원이라든가 내지는 과수원으로서 작은 식수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심을 수가 있겠고, 쉬운 말로 우리 집에서도 화분에다가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거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조그만 전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숲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기토는 작은 텃밭에 화초라든가 깻잎 내지는 오이 같은 게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냥 물과 햇볕만 좀 잘 들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옥토로서 화초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사주 원국에 간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을 못 쓰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게 되면 이거는 생재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생재. 간목이 있으면
억제하는 용도로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감목이 없을 때 식상이나 재성이 있게 되면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사주도 될 수가 있겠고, 감목이라고 하는 관성이 좀 뚜렷하게 있으면 이거는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큰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뭐 무토는 감목이 없어도 된다. 당연히 무토가 반드시 감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목이 있을 때는 명예를 주로 얻는 것이고요. 생재하게 되면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을 수는 있겠죠. 이건희 같은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름이 알려진 경우죠.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름을 그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얻은 거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내지는 뭐 장관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보다는 그야말로 어떠한 관성으로서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 용도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토의 용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고 봤을 때는 감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원래 무토의 용도가 되는 거고요. 없을 때는 부득이 이렇게 생재,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 해도 큰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무토가 반드시 감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원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월은 토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미월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신왕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일간이 왕한데 그냥 놔두게 되면 신왕무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주 국세가 돼요.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왕, 일간이 왕한데 무의,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람이 되게 건강해요. 튼튼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격투기도 막 합이 20단 정도 돼. 근데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지멋대로야. 그러면 그 큰 키, 잘생긴 얼굴, 힘센 어떤 파워, 그 다음에 배운 격투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작게는 양아치요, 조금 크면 건달이요, 조금 더 크면 건달짱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신왕무의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이렇게 왕한데 감목 같은 관살이 있어서 왕한 일간을 통제시켜주게 되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 머릿속에 투철한 어떤 올바른 뭘 가지고 있느냐,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힘을 쓰게 되면 뭐예요? 무력을 쓰더라도 양아치 건달이 아니라 검찰, 군인, 경찰 내지는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그렇게 감목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감목이 없었을 때 식신생재, 상관생재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머리를 발산시켜서 돈을 버는 쪽으로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식상, 재상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신앙사주는 일단은 감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감목이 없을 때는 식상, 재성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늦여름, 이래서 모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고온, 건조한 그러한 사주의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지금은 하반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수가 진기해서 뭐가 된다? 삼복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크게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간은 왕하고 일단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일간이 왕할 때는 먼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미토라고 하는 것도 건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건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또 중요한 것, 수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면 간목이 있어도 용도가 없겠고요. 수가 없을 때는 무토, 기토가 다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른 땅이 왕하면 뭡니까?
불모지가 많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모지 내지는 황모지가 된 거죠.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황무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개수가 있고요. 금도 좀 이렇게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간목을 치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하게 되면 미월에 토가 왕한 무토가 그 넓은 광야가 큰 좋은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개수도 있고요. 또 개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수가 다시 이렇게 임신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수가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조가 되죠. 물론 잠깐만 임신년의 미월이면은 정임한목 갑진을사병호 원래는 여기가 정미시가 된다라고 봐야 정미시가 맞지만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 이건 임신년에 개미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삼복생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운 것이 문제예요. 수가 미월에 토가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땅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대로 화가 좀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거 개수가 아니고 원래는 정화입니다. 그래서 미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하고 금이 있고 난 연후에 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고 하반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온당치 않고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화가 있어서 조후 따뜻하게 조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무인일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 격을 한번 봐야 됩니다. 격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겠죠. 사주의 격은 원래는 저거는 다른 데서는 이제 저거를 겁재격이라고 해요. 양토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겁재격 이렇게 놓고 보지만 그냥 걸록격 내지는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겁재격이 됐던 걸록격이 됐던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간은 왕하고요. 규유의 특성은 뜨겁고 건조한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수를 보고 금이 수를 생한 그런 국세가 되면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금수가 있는 상태에서 목을 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소토 즉 넓은 땅 높은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피어져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자, 일단은 사주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왕한 무토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산, 매우 넓은 광야에 무토가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울창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무가 적당히 좀 심어져 있는 그러한 국세인데 수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땅도 마르고 나무도 말라 있는 그러한 국세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서 미월에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촉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토 마른 무토도 물이 들어가야지만 윤토 적당하게 옥토가 될 수 있죠. 그런 땅이라야지만 나무가 있어도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숲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간에 개수가 다행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더 좋았을 거지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무토하고 개수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수는 개수의 노력을 안 할 것이고 무토는 무토의 노력을 또 안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분도 무게합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무토하고 개수하고 합해서 무게합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 특히 연이 경자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합화하는 기준, 합화라고 하죠. 합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금수가 많게 되면 이거는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개수는 금의 생주를 받아서 일단 근원이 마르진 않죠. 근데 무토 일간하고 합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개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토의 정신도 그렇게 맑지는 못합니다. 근데 임목을 받고 또 생시에서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해를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경자년이잖아요. 자수가 아직 살아 있고 경금도 있기 때문에 수가 완전히 말라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하반월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삼복생한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시에서 금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복생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생시에서 화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반대로 금수의 기운이 좀 더 살아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어떤 생시가 더 좋으냐 나쁘냐는 요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요거는 생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딱 생시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생시가 어떤 생시일까 한번 살펴봐 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정사? 임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사주는 무게가 좀 서로 합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 간목을 얻었고요, 수도 얻었고 수의 근원인 경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만, 인중에 있는 병화만 좀 살아나게 되면 오행도 웬만한 건 다 갖추게 되고 사주가 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경신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인신상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신상충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를 모두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이 왕해지게, 금수가 좀 세력이 얻게 되겠죠. 근데 미토 자체가 완전히 파극돼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토의 기운도 많이 설기가 되죠. 제일 마음 아픈 현실은 뭐예요? 인신상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여시는 인신상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중에 있는 병화 간목을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유원진이라고 해서 시기질투하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그렇게까지는 신경 쓸 것까지는 없고요. 금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건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운세 자체는 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임자시가 된다. 임자시가 되더라도 인목 자체, 미토 자체가 상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토의 뿌리가 또 온전하고 인중에 있는 간목 병화도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 경우에도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수의 세력 쪽으로 많이 기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쪽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갑신되면 바로 오게 되면 신자합도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신상충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좀 애기니까 1살부터 10살까지 갑신대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애기일 때 안 좋은 일은 뭐예요? 좀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개해시도 임자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임자시보다는 낮게 볼 수 있는 게 인해한목하니까 임자보다는 수의 기운이 조금은 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외로 이거는 목이 왕해지게 돼요. 원래 미월은 토도 왕하지만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에도 통근할 수 있고 일지, 시지의 인목에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 토가 왕한 만큼 목도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있어서 목을 또 생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 자,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이렇게 일간무토를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병화도 뿌리가 있어요. 여기 인중에 있는 병화 투출된 것이고요. 무토 자체도 미진에 이렇게 통근되어 있죠. 간목으로서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수토할 수 있겠고,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이 마르지도 않겠고요. 병화가 있어서 적당히 조우도 가능한 이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나쁘지 않죠. 무슨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단 이제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무호 같은 경우는 일간이 매우 극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오가 이렇게 합이 되게 되고 이게 무토에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매우 왕해지게 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수의 세력을 좀 얻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일간이 왕한 중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다시 화가 왕해지는 때는
좋고 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화에 배정된 생시였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면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있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의 생시였을 때는 목화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사주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생시를 고를 때는 항상 대운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